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쿄올림픽에서 자기 나라 국기를 들 수 없었던 러시아 선수단 이야기를 방송하겠습니다. 올림픽 대회 참가는 개인의 최고 영광이 될 수 있고 국가의 위상을 세계에 떨칠 수 있으며 지구촌의 평화를 상징하는 최고의 장입니다. 그런데 시상대에서 메달을 수여받은 영웅들이 자기 나라 국기를 바라보며 국가를 부르고 내 나라의 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뽐낼 수 없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닙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러시아 선수들은 금지 약물 복용 유무를 검사하는 도핑 테스트에 걸려 IOC 즉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국가 대신 연주합니다. 자국의 국기를 개양하지 못하고 메달을 따더라도 대신 오륜기를 개양해야 합니다. 나라 이름 대시 OAR 올림픽 애슬리트 프롬 러시아,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단, 이런 OAR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새겨진 마크를 유니폼에 달아야 합니다. IOC는 지난 2014년 주최 도시였던 러시아 소치에서 획득한 메달 11개를 박탈하고 25명의 선수를 제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6년 모스크바 반도핑 실험실 실태를 폭로한 러시아인이 있습니다. 2015년 미국에 망명하여 FBI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스크바 반도핑 연구소 전 소장이었던 그레고리 로드첸코프 박사입니다. 그는 그동안 러시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수들의 약물 복용을 주도하고 이것을 국제적으로 은폐했다, 이렇게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도핑 지시를 내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핑 일기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는 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세계 스포츠 반도핑 문화에 전력하며 지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 5일 IOC는 러시아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폭로된 그런 사실 때문이죠. 러시아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게 했습니다. 선수들은 러시아 국가 상징 표지물이 불가한 제재 가운데 도핑을 통과한 169명만 참가했습니다. 2020년도 도쿄올림픽,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331명이 참가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다고 러시아는 IOC 제재에 고분고분하진 않습니다. 러시아 선수 유니폼에 여전히 러시아 국기 색깔인 삼색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IOC는 러시아의 도핑 규정 위반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조사 보도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조사된 도핑 테스트 샘플에서 규정 위반이 114건인데 이 중 39건이 러시아 선수 관련이라고 보도했고, 2014년 소치 겨울 올림픽 샘플을 다시 분석한 결과 러시아의 도핑 문화가 널리 퍼져 있고 오랜 기간 수많은 종목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도핑 문화라는 용어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핑 문화. 감히 러시아의 스포츠의 면모가 예사롭지 않음을 도핑 문화라는 용어에서 다시 보게 됩니다. 러시아는 왜 이렇게 도핑, 다시 말해서 금지 약물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일단 독재 국가에서 주로 많이 있을 법한 느낌이죠.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던 나라들이 국가의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지나친 욕망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스포츠를 국가 계획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고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라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선수 개인의 지나친 승부욕, 그리고 육체적 한계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 도전 의욕에 자신의 생명과도 다름없는 몸을 도핑에 순순히 내맡길 수 있다는 것과 서로 합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OC는 러시아의 경우
선수들에게 대한 경제적 착취 구조가 한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했는데요. 무슨 얘기냐? 선수 일부는 정부의 도핑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위해 돈을 지불해야 했고 그 때문에 계속해서 국제 경기에 참가해서 성과를 내야 했을 만큼 금전적 착취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2015년 11월 세계 반도핑기구 첫 보고서에 밝힌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육상 선수들이 광범위한 도핑 사용뿐만 아니라 의사, 코치, 영소, 직원들이 결탁한 도핑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점도 이 보고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 맥락에서 국가와 선수 간의 경제적 착취 구조를 언급한 것이죠. 러시아 도핑 의혹은 2014년 ARD 독일 방송이 처음 공론화하고 이후 세계 반도핑기구가 내놓은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선수들과 팀의 승률을 높이거나 담보하기 위해 도핑을 통한 속임수를 폭넓게 사용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도핑 영어로 DOPING인데요. 이 스포츠에서는 국어사전에 운동선수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일, 그 검사하는 일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약물 중에는 주로 심장 흥분제나 근육 강화제, 그런 계통의 약물이겠죠. 이 도핑 테스트는 1972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운동선수는 경기 전이나 후에 도핑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금지 약물이 발견되면 올림픽위원회는 선수 개별을 징계하는 대신 국가대표 단위의 출전 자체를 금지합니다. 세계 도핑 방지 기구 WADA에서는 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효력을 가지고 있거나 선수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약물이나 그 방법을 선정 목록을 만들어서 목록화해서 매년 9월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 목록 국제표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 이듬해인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약물은 상시 금지 약물, 경기 기간 중의 금지 약물, 경기 전후 모두 금지 약물,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인다고 합니다. 이 방송에서는 대표 금지 약물 2개를 간단히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에리스로포이에틴, EPO, 에리스로포이에틴. 이러한 약물은 적혈구 생성의 필수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적혈구를 만들어주는 기능이니까 마치 이것이 의약품으로 사용될 때는 만성 빈혈 환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운동선수가 투입하면 적혈구 수를 늘려 지구력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적혈구가 증가하면 근육에 더 많은 산소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지구력 등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간편 주사만으로도 쉽게 투약할 수 있으니 유혹이 대단히 심한 그런 약물이라고 합니다. 1990년 IOC는 EPS를 금지 약물 목록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어떻게 복용자를 밝혀낼 수 있을까 하는 그 테스트 방법에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남용하면 적혈구 수에 따라서 발열, 가려움증 이런 것이 발생하며 혈전 증가로 심근경색, 뇌경색 등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금지된 약물로 된 것이죠. 이 약물을 교묘히 이용하여 사이클 영웅이 되었던 프랑스 자전거 선수 유명한 랜스 암스트롱 이야기는 너무 유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약물로서는 테스토스테론. 두 번째 약물은 테스토스테론. 또한 금지 목록 국제표준 분류번호 S1 상시 금지 약물입니다. 상시 금지. 주로 스테로이드로 불리는 약물인데요. 남성의 성분화에 필요한 호르몬으로 체내 근육 단백질 합성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될 경우 근육량의 증가와 피로회복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근육량 증가. 이 스테로이드를 잘못 사용할 경우 성기능장애,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 갑상선 기능 저하, 뇌졸중, 심장마비 등 셀 수 없이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본래는 이런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료 처방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 절차를 따라서 이용해야 되는 의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약에도 금지 약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의도하지 않아도 금지 약물을 복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이런 의약품, 약물의 그 흡입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감기, 고혈압, 당뇨, ADHD 등 이러한 그 치료약, 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도 금지 약물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